근데 오히려 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다당류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항암할 때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 여러 가지 뭐 오심, 구토 증상도 있고, 뭐 구내염도 있고, 뭐 위장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설사, 변비,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이제 잘 먹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잘 먹는 경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우리 항암 자체로 인해서 많은 정상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파괴가 많이 돼요. 암 세포를 죽이면 같은 부작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잘 먹을 때 일단은 단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단백질이냐, 우리가 이제 육류로 해서 이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사실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단백질 식물성으로만 먹으라 하면은 먹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식물성은 동물성에 비해서 좀 더 거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단백질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너무 많은 섭취는 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섭취하면 오히려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그날 사용하고서 남은 것은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에다가 생선류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즈가 적은 생선, 그래서 뭐 고등어나 꽁치나 뭐 조기 이런, 아니면은 또 우리 폐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섭취할 때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되게 이제 죽을 좀 쓴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좀 먹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정상 세포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비타민, 미네랄이 또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특히 이제 비타민 B 계통의 미네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때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네랄이 또 같이, 특히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이나 셀레늄도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으로는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오메가3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이제 뭐 들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깨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들깨를 먹을 때 이때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거친 게 많으면 항암 때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들깨를 짜든가 해서, 근데 오랫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며칠 사이에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들깨를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들깨보다는 아마씨를 좀 먹는 게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갈아가지고 먹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먹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막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때는 조금 환자가 먹지를 못하면 사실 칼로리도 충분하게 섭취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누룽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야채 수프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미음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항암을 할 때만큼은 너무 이렇게 뭐 탄수화물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런 시스템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먹기 좋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먹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식이섬유.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증상도 있겠지만 변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비 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때 항암할 때 변비 오면 좀 고약스러워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변을 정말 한 일주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변비가 오는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항암할 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지 않을 때야 식이섬유 좀 거칠고 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익힌 거,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진 거, 줄기가 뻣뻣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익혀 가지고 먹어서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제1번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익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우리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 되면 호중구가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에 묻어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염을 일으켜서 오히려 항암을 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익힌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거친 음식을 좀 피해야 됩니다. 뭐 거친 음식 그렇지 않아도 항암제에 의해서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이렇게 점막의 손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친 게 들어가게 되면은 부작용 증상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친 거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현미밥 같은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잖아요. 뭐 보리라든지 잡곡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점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지만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고 좀 거친 거,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자극성 있는 음식, 짜고 맵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또 기름기 있는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기름기 있는 것은 소화가 더 안 되고 속이 더 부르게 해주고 위장장애뿐이 아니고 어떤 장애, 설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피하고, 보통 이제 먹는 방법은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먹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죽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야채죽이라든지 뭐 전복죽이라든지 뭐 흑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자가 선호할 만한 그런 죽을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각 손상도 오고 막 오심, 구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음 같은 거라든지 우리 환자들을 보는 경험으로 보면은 누룽지를 우리 환자분들이 참 잘 먹더라고요. 항암에서 어떤 오심이나 구토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도 미음보다 오히려 누룽지를 상당히 소화도 잘하고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거칠고 먹기 힘든 것보다는 조금 더 항상 부드럽고 익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암하고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어쨌든 암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잖아요. 암에 일단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과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 계통으로 있어서 이제 식이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단당류가 문제죠.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그다음에 이제 이당류는 설탕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 그거잖아요. 단당류, 특히 이제 포도당. 포도당은 왜 암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암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포도당 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먹는다 할 수 있어요. 지방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당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으로서는 에너지 비율로 보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성이 한 1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왜 포도당을 가져가는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도 만들어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포도당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만드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 암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도 만들지만 파생되는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젖산이거든요. 이 젖산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산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암세포 주변을 젖산을 통해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장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거든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고, 즉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암세포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다당류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당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는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뭐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특히 H닭 유전자라든지 이렇게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 있는 발암 물질들 같은 경우를 빨리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밥이 되거든요. 오히려 나쁜 미생물들을 몰아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만드는 밥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장이 좋아지고 또 면역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들 중에서는 암 환자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고구마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구마 속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이뉼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 속에는 칼륨이 많아서 세포 탈수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고구마가 대부분에서는 높게 나와요. 탄수화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고구마를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채소라 이런 다 그거죠. 그래서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화과 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탄수화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미네랄도 있고, 이래서 그 야채 종류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고, 또 탄수화물, 우리 과일들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과일들은 과즙을 좀 피해야 되고, 되게 껍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껍질 속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껍질을 많이 먹는 방법들을 이용한 식품들이 우리 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